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수사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음주 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았던 다혜 씨인데 경찰 피의자 음주 사건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가 됐지만 이번에는 검찰의 조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하신 사람 음주운전 안 말렸나요? 당일에 술 얼마나 마시는지. 혐의는 전부 다 인정하셨나요? 네. 음주운전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건가요? 왜 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피해자와 합의서 제출했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용산경찰서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문다혜 씨 모습 잠깐 봤는데요. 이거는 음주 사고와는 별개죠, 구자랑 변호사님. 전 남편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가야 되는데 사실 이제 별개의 사건이긴 해도 음주 사건 이후에 이제 문다혜 씨에 대한 여론이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참고인 출석 요구도 문다혜 씨 입장에서는 꽤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피의자성 참고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진술의 내용에 따라서는 현장에서도 피의자로 전환돼가지고 피의자 신문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최대한 시간을 벌고자 해서 여태까지 좀 출석을 미뤄왔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지금 병행해서 음주운전 사고가 벌어졌고 이거에 대해서는 출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또 마냥 미룬다 이건 또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율을 할지언정 결국은 출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의 쟁점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문다혜 씨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경제 공동체냐. 예. 만약에 경제 공동체가 인정된다면 문다혜 씨 가족으로 들어간 돈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받은 걸로 단순 뇌물죄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죄의 그 성립이 굉장히 쉬워지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태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주하는 과정이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문다혜 씨가 그 과정 중에 불법이 있는 것을 혹시 인지했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예. 또다시 단순 뇌물죄의 공범 형식이 되면서 단순 뇌물죄로 다시 또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문다혜 씨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공범으로 의율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안이 굉장히 심플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예. 지금 관련자들 같은 경우에 수사에 굉장히 비협조적이거든요. 이런 사건이 굉장히 드문데 관련자들이 모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조국, 임종석, 행정관, 그리고 사위 서모 씨, 이제 문다혜 씨도 지금 최대한 미루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제3자 뇌물죄로 진행이 될 때 협조하지 않고 그 진술에 의해 가지고 실마리가 꼬투리 잡히는 거 요거를 차단해 가지고 최대한 수사를 협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해 보겠다 이런 계획이 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문다혜 씨가 겪고 있는 여러 수사 삼중교육 될 텐데요. 본인의 음주 운전 사고, 두 번째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전 남편 관련 특혜 의혹 수사 참고인 신분, 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검찰의 강제수사 대상에 제주도 단독주택이 들어가서 참 의아한 분들 많았을 텐데 이게 불법으로 운영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들은 이렇게 해명을 했었습니다. 잠시 한번 그 목소리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난 뒤에 그 딸이 에어비앤비인가 이런 걸 하려고 뭐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30년 넘은 시골집을 샀는데 그걸 별장이라고 흘려버리는 거죠. 에어비앤비에 등록은 돼 있죠. 그런데 민박 숙박 농촌형 민박 숙박으로는 등록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문다혜 씨 압수수색할 때 그 집도 압수수색했어요. 에어비앤비 하는 집에 저의 개인 물품을 두겠습니까? 공통이 쓰는 집인데. 왜 애꿎은 공유 숙박업 그 제주도 집을 압수수색했냐. 윤건영 의원이 저렇게 비판했는데 본질은 좀 이런 것 같아요. 구자랑 변호사님. 제주도 관광 숙박업 등록 사실 없다. 문체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등록 내역 없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민박사업장 아닌 걸로 확인. 정부가 확인을 해줬네요. 이게 불법의 취지라는 겁니까?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 숙박업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저렇게 3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3가지의 등록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법 위반 사실이 굉장히 명확하게 이미 드러난 것으로 보이고 예. 이게 취지가 뭐냐면은 위생에 대한 관리, 안전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야지 그 공중접객으로 사람을 이제 재우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돈을 버는 건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들을 분석해 보면은 사업장의 규모, 그리고 사업장을 운영한 기간, 그리고 수익을 얻은 그 규모 이걸 따져가
가지고 죄를 정하는데 문다혜 씨는 지금 5년 이상 이 업을 유지를 했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의 슈퍼호스트로까지 등록이 될 정도인데 이게 사실 동종 사건에 비해서 죄질이 좀 안 좋은 경우까지 속해서 이건 벌금으로 끝날 사안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윤건영 의원이 숙박업 등록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상 허위 주장을 했던 셈이 됐고 에어비앤비에 등록돼 있는 건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각 부처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등록 사실이 없다 그러면 그 어디에서 우회해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위법 사안으로 아마 다뤄지고 기소까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있고 불법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모르겠어요. 문다혜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뾰족한 해명이 필요할 텐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 의혹이 팩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농촌형 민박 숙박업으로 등록이 안 돼 있고 두 가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수입이 났으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처리 안 됐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공중위생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윤건영 의원도 농촌형 민박 숙박업으로 등록이 안 된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본인이 수익을 내는 활동을 했는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세 개 기관 중에 한 곳에 등록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얼마나 이게 중대한 문제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지만 어쨌든 제주도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사업 활동을 했고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나 아니면 신고가 필요했을 텐데 그런 신고가 안 된 것은 현재로서는 사실로 확인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저게 이제 윤건영 의원이나 조국 대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저게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게요. 만약에 민박업으로 저게 신고가 됐다 하더라도 신고되려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살아야 돼요. 본인이 거기 살면서 6개월간 살면서 이제 민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의 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검찰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걸 만약에 민박업을 하고 있는데 별장처럼 해가지고 압수수색한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사실 지금 아까 삼중고라고 표현을 썼어요. 불법 숙박업, 전 남편 채용 의혹, 음주운전. 근데 이제 구자란 변호사님 다음 화면을 볼 텐데 이제 딸이 여러 이제 수사 선상에 경찰이든 검찰이든 올라 있다. 그런데 이제 SNS를 통해서 한 16일 만에 책 속에 SNS 글을 올렸어요. 인품은 학교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뭐 딸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제 여권에서는 계속해서 전직 대통령의 선택적 침묵 뭐 이 얘기를 좀 거듭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선택적 침묵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 국가 원로로서의 책임을 다하시는 모습을 기대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한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금 다른 책 소개하실 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책 소개로 인품은 학교에서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인품을 부모가 채워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부족했으면 부모로서의 송구함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음주운전 범죄자에 대해서 이건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으면 남의 자식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을 했었던 게 맞잖아요. 그럼 자기 자식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일관된 법 집행을 했던 대통령으로서 가자는 책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저렇게 침묵을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애초에 잊혀진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셨었는데 SNS 활동을 굉장히 오래 하셨었거든요. 그거조차도 좀 위선 아니었냐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아예 SNS 안 했으면 또 이런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 계속 참전해가지고 하셨던 와중에 이 얘기에 대해서는 안 하시는 거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16일 만입니다. 본인 이제 딸의 음주 사고 이후에 언급 없이 앞서 구 변호사 잠깐 지적했지만 이거 유리한 것만 얘기하고 아닌 건 아니냐는 여권의 비판도 있는데